좀 2번부터 한번 볼게요.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루트 5네. 이렇게 있는데 확률 변수 y는 3x-5래. 그러면 내가 얘는 확률 변수가 뭐야? y죠. 그럼 여기는 y의 평균을 쓰면 되는 거잖아. y의 평균을. 여기는 y의 분산을 쓰면 되는 거고, 그치? 그럼 y의 표준 편차, y의 평균부터 한번 구해볼까? y의 평균은 3x-5죠? 요거는 옛날에 확률 변수의 변형 옛날에 배웠었죠? 그거 적용해서 해볼게. 3 곱하기 평균 마이너스 5가 되겠다. 근데 x의 평균이 몇이래? 60이래. 그럼 얘가 175겠네. 180에다가 5 빼니까. 그러면 y의 평균은 175야. 근데 뭘 구하래? 175. 여기가 175죠, 중앙이. 확률 변수 y야. y보다 작거나 같은 거에 값을 구하래. 그럼 이거 반이지. 반은 몇이야? 2분의 1이겠네. 왜냐면 전체 면적이 1이니까. 그 다음에 y의 표준 편차를 구하래. y의 표준 편차는 3x-5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 곱하기 표준 편차가 되는 거지. 근데 표준 편차가 몇이었어? 루트 5였었잖아. 그럼 얘는 답은 3루트 5가 되겠다. y의 표준 편차는 3루트 5가 되겠다. 2번은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게. 근데 문제들이 보면 약간 이 확률 변수에 관련된 것보다는 그냥 자꾸 대칭 이용하고 이런 거야. 한번 그림부터 그려볼게요.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2죠? 평균이 10 정도가 되는 거다. 첫 번째부터 한번 표시해볼게요. 6부터 16이래. 6부터 16. 요거 면적을 우리는 P라고 하는데 요거를 P. 또 그려볼까? 가운데가 10부터 14. 10부터 14가 Q라고 하네. 첫 번째 4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은 거 10 여기 6 요거를 구하라는 거지 문제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게 요거잖아. 그럼 얘를 도대체 어떻게 구하냐 이거야. 4부터 6까지. 4부터 6까지. 얘를 적당히 조합해서 구해야 돼. 4부터 6까지를 어떻게 구할 거냐? 나는 이런 식으로 구해보려고. 요거를 어떤 식으로 구할 거냐면 이렇게 구할 거야. 봐봐. 4부터 10까지 면적에서 뺄 거야. 뭐를 빼? 4부터 10에서 6부터 10을 뺄 거야. 6부터 10까지 면적을 뺄 거야. 그럼 4부터 6까지의 면적이 나올 거잖아. 그럼 4부터 10까지의 면적을 구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4부터 10까지의 면적이나 뭐랑 똑같은 거야? 이게 자꾸 보여야 돼. 대칭인 게 보여야 돼. 10부터 16까지의 면적이랑 똑같다? 왜? 여기 6만큼 차이 나잖아. 그럼 얘도 6만큼 차이 나니까 대칭을 이룰 거 아니야. 그러면 10부터 16까지의 면적을 구해야 될 때 10부터 16까지 면적은 어떻게 구해? 10부터 16까지. 얘를 또 보니까 뭐가 보여? 대칭. 이게 또 보여야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0부터 14까지의 면적은 6부터 10까지의 면적이랑 똑같은 거야. 이 둘이.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자. P에서 Q를 빼잖아. P에서 Q를 빼. 보이니? P에서 Q를 빼면 뭐가 나와요? P에서 Q를 빼면 10부터 16까지 면적이 나오네. 10부터 16까지 면적이 뭐라고? P에서 Q를 뺀 거라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건 뭐야? P-Q겠지. P-Q를 나타낼 수 있다. 그 다음 얘를 구해야지. 6부터 10까지 면적을 구해야지. 6부터 10까지 면적은 어떻게 구해? 여기 나와있잖아. Q라고. 얘는 Q겠네. 그래서 두 개를 빼면 P-2Q가 되겠다. 됐어? 이거 했어? 두 번째 해볼까? 4보다 작거나 같은 걸 면적으로 구하래. 4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면적? 4보다 작거나 같은 거의 면적. 요거를 구하려네. 그러면 내가 그 생각을 해보는 거야. 4보다 작거나 같은 거의 면적을 바로 구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바로 못 구하지만 얘는 구할 수 있다? 얘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구하려고. 10가지의 면적에서 빼려고. 뭐를 빼? 4부터 10가지의 면적을 빼려고. 근데 10가지의 면적은 2분의 1일 거고 4부터 10까지 면적은 아까 구해놨죠? P-Q라고. 그럼 P-Q를 빼면 되겠다. 그래서 답은 뭐가 돼요? 2분의 1 마이너스 P 플러스 Q가 되겠다. 요 정도가 조금 정규공부에서 고난이도 문제로 나와. 요 정도 형태가. 네. 고난이도 중에서 얘는 어려운 편에 속하는 거야. 이게 말 다 한 거 아니야? 야, 이게 어려운 편에 속한데 진짜 어렵지 않은 거야. 정규공부는 진짜. 알겠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 정규분포를 다 했으면 이제 뭐 할 거냐면 표준 정규분포라는 걸 할 건데, 오늘은 표준 정규분포까지만 할게요. 표준 정규분포를 할 건데, 말 그대로 정규분포 중에 표준으로 돼 있는 정규분포를 얘기하는 거야. 표준. 뭘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는데요? 이걸 표준 정규분포라고 한다. 이게 뭐야?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라고 해요. 근데 갑자기 왜 또 표준 정규분포라는 걸 왜 따로 만들어서 또 배워요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면 어떠한 A 자료가 있고, 잘 들어봐, B 자료가 있어. 근데 내가 이거를 비교하고 싶은 거야. 얘네들을 비교하고 싶다고. 그러려면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냐면 똑같은 조건 하에서 비교를 해야 된다 이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내가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번에 시험 봤을 때 점수가 어떻게 받았냐면 50점 받고, 국어 50점 받고, 수학은 80점 받고, 영어는 몇 점 받았다고 할까? 60점 받았어. 근데 내가 이 점수만 가지고 내가 뭘 제일 잘해라고 얘기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못하지. 수학을 제일 잘하는 거야. 점수가 제일 높으니까. 그런 게 어디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 줄 알고. 그치? 그러니까 이런 다른 자료들을 비교하고 싶다고. 내가 과연 여기서 뭘 제일 잘할까? 난 국어를 잘하나? 시험에 그냥 어렵게 나왔대. 어렵게 나왔으니까 그냥 시험 어렵게 나온 중에 잘 보는 게 잘 본 거야? 아니지. 정확한 수치대로 비교를 해야지. 내가 국어를 보니까 국어의 성적이 애들이 평균이 몇이 나왔냐면 평균이 40 나왔대. 표준 편차는 5가 나온 거야. 평균이 40, 표준 편차 5. 수학은 평균이 몇 나왔냐면 뭐라고 할까? 70 나왔대. 70. 근데 표준 편차는 10이 나온 거야. 표준 편차 10점이 나왔어. 내가 영어는 평균이 40점 나왔는데 표준 편차가 몇이 나왔다고 할까? 20 나왔다고 하자. 하나 물어볼게. 나는 여기서 뭘
제일 잘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쉽사리 그래도 대답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어떻게 만들 거냐면 봐봐. 얘가 지금 몇이야? 평균이 40, 표준 편차가 5인 상황에서 난 50점을 받은 거잖아.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상황에서 80점을 받은 거잖아. 다 했어? 네. 평균이 40인 상황이고 표준 편차가 20인 상황에서 난 60점을 받은 거잖아. 근데 뭔가 얘는 20점 차이 나니까 얘가 제일 잘한 것 같아. 과연 그럴까? 아니다 이거지. 비교를 정확히 해야 돼. 그 비교를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다 어떻게 만들 거냐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평균도 다르고 표준 편차가 다르니까 얘가 뭘 더 잘했는지 비교를 하기가 힘들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 국어, 수학, 영어 성적을 애들의 평균 성적을 평균을 0으로 만들고 표준 편차를 1로 만들 거야.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비교를 할 거야. 과연 내가 국어를 잘하나, 영어를 잘하나, 수학을 잘하나 비교를 해. 그 과정을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표준화라고 해. 표준화라고 해. 그러면 표준화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얘기를 조금 해볼게. 봐봐. 내가 평균이 예를 들어서 30이야. 평균을 0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럼 30을 빼면 돼. 그치? 어려울 게 없어. 평균을 0으로 만들고 싶어. 평균이 50점이야. 평균을 0으로 만들고 싶어. 30점 빼면 50점 빼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평균이 0이 될 거야. 무조건 0이 돼. 그치? 이게가 무조건 0이 되겠지. 얘도 n이고 얘도 n이니까 0 나오겠지 무조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표준 편차가 무조건 0이 되진 않는다. 잘 들어와봐. 한번 볼게. 표준 편차는 뭐야? 확률 변수를 지금 변형시킬 거야. 근데 이딴 식으로 변형시킨다고 해서 평균이 0이 되진 않아. 표준 편차는 어때? 확률 변수를 얘를 바꿔도 원래 확률 변수에다가 평균을 빼도 표준 편차가 바뀌진 않지, 그렇지? 근데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 원래 분산이라는 건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내가 점수를 다 애들 점수를 10점씩 다 올려줬어. 혹은 10점씩 다 내렸어. 그래도 흩어져 있는 정도가 바뀌진 않는다 이거야. 그래서 저번에도 이거 얘기했었어. 평균을 뭔가 점수를 뒤에다 더했다가 뺀다고 해도 바뀌지 않아. 그럼 얘까지 조정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표준 편차로 나눌 거야. 확률 변수를 이렇게 바꿀 거라고. 확률 변수를 이렇게 바꿀 거야. 확률 변수 변형하는 거지.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얘는 이거잖아. x 마이너스 표준 편차분의 m이죠. 얘는 없어질 거고 얘는 이거 표준 편차분의 1이지? 표준 편차분의 1 곱하기 표준 편차 x 표준 편차가 되겠지? 그럼 이거 약분돼서 무조건 1이 돼버린다 이거야. 그래서 표준화를 어떻게 할 거냐면 확률 변수를 변형시킬 건데 어떻게 변형시킬 거냐면 이렇게 변형시킬 거야.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줄 거야. 알겠죠?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줄 거야. 그럼 무조건 뭐가 돼? 평균은 무조건 0이 돼. 당연히 0이 되겠지. 무조건 0이 돼. 그리고 표준 편차는 무조건 뭐가 돼? 1이 될 수밖에 없어. 알겠죠? 로그 학 외우고 있으세요? 우리 다른 애들 봤잖아. 네. 로그 함수 하는 거야. 로그 함수. 활용이 아니고. 그 그래프 그리는 거. 그거. 아니 그거 말고 그 전에. 그래프 그리는 거 있지? 이거 하면 안 되나요? 거기다가 한번 적어보자. 표준 정기분포표의 의미가 뭐야? 표준 정기분포가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인 정기분포라고 쓰자.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인 정기분포. 기호 맞아 그거야.
기호로는 어떻게 써? 이렇게 쓰지.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n 0,1제곱 이렇게 써.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까? 평균이 1이잖아? 그럼 가운데가 1일 거야 아마. 가운데가 1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 다음 표준화 어떻게 한다고? 표준화는 어떻게 하냐면 원래 확률 변수에다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줄 거야. 잘 봐봐. 이거의 뜻이 뭐야? A, B. A서부터 B까지의 면적을 구하세요 이거지. 얘를 이렇게 바꿀 거야. 확률 변수에다 뭐를 빼? 평균을 빼. 그리고 표준 편차로 나눠줘. 표준 편차로 나눠줘.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여전히 확률 변수인데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이 되는 거야. 그럼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이 되는 확률 변수를 우리는 기호로 뭐라고 써? Z라고 따로 쓰기로 했어. Z다 이렇게 쓰기로 했어. 알겠죠? Z는 뭐라고요? 표준 정규분포의 확률 변수야. 거기 코멘트도 적어보자. 표준 정규분포의 확률 변수야. 표준 정규분포를 공부한 이유는 자료가 다른 서로 두 집단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집단이라고 하자. 그냥 서로 자료가 다른 성격이 다른 두 자료를 비교하려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 해보자. 아까 말했지 나는 국어를 잘할지 수학을 잘하는지 영어를 잘하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이거야. 잘 봐봐. 지금부터 바꿀게. 얘를 뭘로 바꿔? 평균이 0, 표준 편차를 1로 바꿀게. 나의 확률 변수는 몇이야? 50점이잖아. 50점을 바꿔. 50점을 뭘로 바꿔? 평균이 0, 표준 편차를 1로 바꿀 거야. 그럼 평균 빼야겠지. 표준 편차 5로 나눠야겠지. 그러면 이렇게 바꿨을 때 그 확률 변수 50점에 해당하는 확률 변수는 몇이 되는 거야? 2점이 되는 거야. 2점. 이 2점은 뭐야?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인 상황에서 점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수학도 바꿔보자. 수학은 80점이었는데 평균이 70이었지? 표준 편차가 10이었네. 아, 그럼 1점이구나. 1점. 영어 60점이었는데 평균이 40이었으니까 40 빼고 20으로 나누자. 아, 얘도 1점이구나. 그럼 나는 뭘 제일 잘하는 거야? 국어를 제일 잘하는 거다 이거지. 알겠나요? 국어를 제일 잘하는 거야. 국어는 2점이잖아.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1점이고. 수학이나 영어나 뭘 더 잘하는지 비교를 할 수가 없어. 뭐를 가릴 수 없어. 완전히 똑같이 잘해. 1번, 2번만 풀어보고 나머지는 한번 풀어보세요. 1번 한번 풀어볼게. 나는야 인플루언서를 꿈꾸는 K고딩이래. 3대 플랫폼에는 유튜브, 틱톡, 인스타가 있대. 5년째 유명해지려고 발악하는 중이네. 하지만 성과가 없대. 너무 슬프죠. 그래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한대. 키보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어느 플랫폼을 선택해서 집중해야 내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정해보지. 내 평균 조회수가 유튜브는 500 나오고 틱톡은 1000 나오고 인스타는 1600 정도가 나오는 편이래.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포기해야죠. 나한테는 어느 플랫폼에 집중을 해야 될까? 유튜브 평균 조회수는 1000이고 표준 편차는 500이네. 틱톡은 1500이고 표준 편차는 200이고 인스타는 1800이 평균이고 표준 편차가 100 정도가 되겠네. 한번 해볼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유튜브부터 그려보자. 조회수는 평균이 1000이죠. 1000이고 표준편차는 500 정도가 되네. 표준편차는 500. 근데 나는 내 평균 조회수는 어느 정도 되는 거야? 내 평균 조회수는 500 정도가 된대.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속해 있는 거야. 이 500에 속해 있는 거야. 그리고 틱톡. 그냥 표준편차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릴게. 틱톡은 평균이 1500 정도 나오는데 역시 중국인들이 많아서 그런 거죠. 표준편차는 200 이렇게 되는데 내 조회수는 어느 정도에 속해? 1000에 속해네. 나는 내 조회수는 1000에 속한다. 내가 내 조회수야. 그리고 인스타는 1800이야. 조회수가 평균이 1800이고 표준편차는 100이야. 나는 1600 정도 나오네. 1600 정도가 나오네. 근데 얘네들이 내가 어디 뭐가 더 잘하는지 비교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얘네들을 평균을 0, 표준편차를 1로 다 바꿀 거다 이거지. 이거를. 그럼 바꾸면 어떻게 바꿀까? 바꿔볼게. 그럼 평균이 0이 될 거야. 그럼 내 500에 대한 확률 변수는 어떻게 바뀌냐 이거야. 500에 대한 확률 변수는 평균 1000 빼야죠. 1000 빼고 표준편차 500이었죠. 500으로 나누자. 그럼 마이너스 1인가 보다. 그러니까 500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1로 바뀌는 거야. 얘도 바꿔볼게. 0. 1000에 해당하는 게 뭘로 바뀐지 볼까? 1000 빼기 1500 그리고 500으로 나누면 200으로 나누는 거네. 그러면 몇이니? 마이너스 2.5가 되네. 평균이 0. 얘도 1600을 한번 바꿔볼까? 1600을 바꿔주면 1800 그리고 100이네. 마이너스 2에 해당하네. 그러면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야? 유튜브가 제일 잘하는 거야. 왜? 평균에 많이 가까이 있잖아요. 훨씬 더. 얘는 더 멀리 떨어져 있지. 멀리 떨어졌어. 그러니까 점수로 치면 더 안 좋은 조회수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야? 유튜브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알겠죠? 이번 문제 한번 볼게. 이번 문제 풀고 표시력 좀 줄게. 10,000명이 있대. 10,000명. 키가 평균이 170, 분산이 225인 정도를 따르네. 그러면 평균이 170이니까 이렇게 225는 15의 제곱인가? 15 맞지? 15의 제곱. 155 이하, 185 이상인 학생들의 수를 구하래. 볼게. 170인데 155 이하, 여기 185 이상인 애들. 이 면적이 뭐야? 아까도 말했지만 면적은 확률을 얘기한다. 면적은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 면적을 한번 구해보자. 근데 얘를 표준화한다고 해서 면적을 구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긴 해볼까? 표준화해볼게. 얘는 평균이 0, 표준편차가 1이야. 0. 155에서 170 빼고 나누기 15 하면 마이너스 1.
185에서 170 빼고 나누기 15 하면 얘는 1이 되겠다. 그럼 이렇게 바뀌었어. 아니 근데도 얘는 면적을 못 구하잖아요 라고 하는데 책 확통책 아무거나 꺼내봐. 아무거나 꺼내면 확통책 아무거나 꺼내보세요. 개념만 맨 뒷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맨 뒷페이지. 빠른 가채부 바로 직전에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표가 나와 있을 거야. 보여요? 실제로 이거 보고 풀어. 시험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뭐 RPM도 있을걸? 있지. 시험 때는 이 종이 한 장을 그냥 아예 줘버리는 경우도 많아. 이 종이 한 장을 줘가지고 따로 줘가지고 너가 알아서 해석해서 풀어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일부만 그냥 시험지에 발췌해서 주는 경우도 있어. 무슨 시간인가? 놀라고 문이 닫혀있네. 네. 1번 발췌해서 줄 수도 있어. 어떻게 해석한지 얘기할게. 봐봐. 항상 기준이 어디서부터 나면 0부터야. 0부터 어디까지의 면적을 나타내는 거야. 근데 얘가 뭐냐? 소수 얘는 첫째 자리야. 첫째 자리, 얘는 둘째 자리야.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0. 봐봐. 예를 들어서 0부터 0.32의 면적을 구하고 싶어. 0.32, 0부터 0.32까지 면적을 구하고 싶으면 요걸 읽으면 돼. 0.32, 요거네. 어딨어? 요거. 1255라고 돼 있지. 앞에 0이 생략돼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 면적은 0.1255가 되는 거야.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겠지? 그러면 나는 지금 뭘 찾아야 돼? 주어진 건 항상 0부터 어디까지인지밖에 안 나와 있다고. 그럼 난 뭘 찾아야 돼? 0.1이래. 1.0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치? 1.0을 한번 찾아볼까? 얘가 3, 4, 1, 3인가 그럴 텐데. 그치, 맞지? 3, 4, 1, 3. 나와 있네. 0.3, 4, 1, 3. 어디 면적이 0.3, 4, 1, 3이야? 여기 면적. 여기 면적이 0.3413이야. 그럼 내가 이 파란색의 면적은 뭐가 되는 거야? 0.5에서 빼면 되겠지. 0.5에서 빼면 되겠지. 7, 8에서 1 빼, 9에서 1 빼니까 8, 5, 0.1587, 0.1587 되겠다. 요 파란색의 면적이 0.1587이야. 근데 여기 두 개지. 두 개니까 0.1587 곱하기 2를 하면 되겠네. 7, 24, 6, 7. 잠깐만. 8이 16이지? 10, 30, 0.3174가 되겠다. 요 면적이 몇이라고? 요 면적이 0.3174라고. 이 면적이 0.3174라는 거는 확률이 0.3174라는 거야. 만분의 이렇게 되는 거지. 3174가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키가 155 이하, 185 이상에 속할 거의 확률은 얘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10,000명이라고 생각 뭐 하는데? 만을 곱하면 되겠다. 그래서 3174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죠. 근데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 조금 딥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이거 물어보더라고. 아니 이렇게 바꿔도 면적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근데 이 안 바뀌는 건 어떻게 증명해요? 증명 못해. 그냥 이렇게 알려져 있대. 그냥 내가 처음에 말했듯이 여기 통계 부분은 그냥 좀 인위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런지 너무 궁금해하면 안 돼. 오히려 그럼 공부가 더 힘들어지거든. 요 정도만 그냥 풀 수 있고 해석하면 그냥 우리가 시험지 푸는데 전혀 지장이 아예 없어. 알겠죠? 나머지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 다 하고 끝낼 거야. 해보세요. 네.
세 문제 남았지. 걱정해놓고. 오, 그림까지? 지금 네. 순서가 바뀌었는데도 알아서 잘 쓰네 이제. 감동 받으셨나요? 그쵸. 그 정도면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야. 된것 같은 느낌은 아직도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대단해서. 근데 얘는 마이너스 180도라고 잘 안 해. 마이너스 180도 틀린 건 아닌데 플러스라고 보통 많이 해. 근데 이거를 마이너스를 마음대로 플러스로 바꿔도 되요라고 하는데 괜찮아. 왜? 360도가 몇 개가 있을 거잖아. 네. 10개가 있지. 하나 빌려오면 되잖아. 360도가 10개 더해져 있는데 하나 가져와서 180도랑 만나면 마이너스 180도랑 만나면 플러스 180도가 될 거잖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잘했어. 집에 갈 수 있는 희망이 보이네요. 근데 평소에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이걸 왜 외우는 거야? 이게 A로 묶어봐. 상황은 네. A 묶어야 로그 AX 플러스 B A로 묶으려니까 밑에 빈칸이 많잖아. 뭐 보관할 거야 값으로? 아니야. 밑에 빈칸 많은데 뭐라고 쓰는 거야? 네? 로그 앞에 뭐라고 쓰는 거야? 로그 A. 아니 로그 앞에 뭐라고 쓰는 거야? A. 이렇게 되는 거 알아? 네. 그럼 X축을 얼마만큼 이동하는 거야?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나중에 B만큼 그리고 로그 A만큼. 왜 그랬어? 또 왜 옛날 거는 나오는 거야? 아 옛날 색깔. 가슴에 쓰겠어.
그냥 200명이 한 달 용돈이 평균 5만 원, 표준 편차가 2만 원이 전공표를 따른데 평균이 5만 원, 표준 편차가 2만 원에 한 달 용돈이 8만 원 이상 학생이 구하래. 평균이 5, 8 여기 애들 구하라는 거죠. 그럼 요거 확률을 한번 구해볼게.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준화하자. 평균을 0, 표준편차를 1로 만드는 거야. 만들면 얘는 0, 8은 뭘로 바뀌니? 8 빼기 5 나누기 2점. 그러면 1.5, 1.5가 되겠네. 근데 이거 표 또 봐야지. 표 읽으면 1.5, 1.5가 뭐니? 찾아볼까? 아, 껐네. 여기 나왔다. 1.5는 0.4332네. 0.4332. 여기 부분의 면적이 0.4331에. 그럼 0.5에서 빼자. 0.5에서 빼면 8, 3, 9에서 3 빼면 뭐야? 3 빼면 6이지. 8, 6, 0.0668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0.6668은 0.0668은 뭐야? 면적이야. 면적은 뭔데? 확률이잖아. 면적은 확률이야. 그럼 이게 몇 명이었어? 200명이었지. 200명 중에서 1000분의 만분의구나. 만분의 668을 곱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0.0668을 곱하면 나오겠지? 한번 해볼게. 먼저 100 곱하면 6.68이 되는 거고 여기다 2 곱할게. 8이 16, 6, 22, 13, 6이 13, 13.36이 되겠다. 그러니까 잘 들어와봐. 여기 면적이 몇이라고? 13.36이라고. 근데 잘 생각해보자. 사람이 어떻게 0.36명이라는 게 어떻게 존재해? 그러니까 그렇게 존재하는 건 옛날에 솔로몬 알아? 솔로몬 뭐 애기 가지고 뭐 싸우더니 야 그 애기 둘로 갈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솔로몬이. 사람을 어떻게 뭐 자를 거야? 3.6%만 낼 거야? 낼 수가 없잖아. 그럼 몇 명인지 정확히 써야 되는데 의미를 잘 해석을 하자 이거야. 봐봐. 8만 원 이상인 애들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여기에 속한 애들이 13.36명이 있는 거야. 근데 나는 뭘 구하고 싶어? 8만 원 넘는 애들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만약에 14라고 해봐. 여기에 포함한 애들 14명이면 14명은 8만 원이 안 된 애들도 조금 존재하겠지. 있을 수도 있잖아. 14명이라고 하면. 그치? 그럼 정확히는 몇 명이라고 해야 돼? 13명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 왜냐면 14명이라고 하면 여기가 되거든. 14명이 되면. 확률 변수가. 그래서 답은 13명이라고 해야 된다. 알겠죠? 의미를 정확히 해석해서 풀어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를 한번 볼까요? 어느 고등학생 600명의 몸무게를 측정한 결과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공부를 따른대. 평균이 70, 표준 편차가 4에 제일 많이 나가는 사람부터 1년 번호를 결정한다고 할 때 40% 학생의 몸무게는 최소 몇 킬로인지 구하. 40%. 해보자. 70 표준 편차가 4지? 그러면 표준화 시킬게. 표준화 시키면 몇이니? 평균 0으로 바꾸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40% 학생들이잖아. 40%. 여기가 0.4예요. 0.4. 40%이네. 그럼 여기 변수가 뭐냐 이거야. 이 변수가, 이 몸무게 변수가 뭐냐. 그럼 저 t를 구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럼 표준화 한번 해볼게. 표준화하면 얘는 t 마이너스 뭐로 바뀌어? 70 나누기 4가 될 거야. 그러면 여기가 몇이라고? 0.4. 그럼 내가 뭘 처리해야 돼? 6을 찾아야지. 왜? 내가 주어진 건 0부터 어디까지밖에 없잖아. 그럼 0.1이 되는 게 있나? 면적이 0.1에 되는 게 있나? 6을 찾아야지, 변수를. 0.1이 되는 거 한번 볼까? 0.1 되는 거 나와라. 0.1 되는 거, 0.1 되는 거, 0.1, 0.1, 0.1. 0.1이 없으면 0.1 최대한 가까운 거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0.1에 해당하는 게 뭐가 더 가깝니? 얘가 제일 가깝네. 이거 보여? 0.98 뭐야? 0.0987 0987이 제일 가깝지. 0987 0987이 되는 게 뭐야? 0.25 0.25 맞아? 0.25가 되겠다. 0.25 0987 보이지? 요 면적이 몇이라고? 0.0987 제일 가까운 거 찾으면 돼 그냥. 다시 돌아가서 짜증나. 스트레스 받아. 야 이거 써져 있었잖아. 진짜 짜증난다. 이거 왜 찾은 거야? 괜찮아. 오히려 공부하고 좋은 거야. 야 이거를 0.1로 그냥 치고 계산하래. 0부터 0.25를 0.1로 계산하고 하래.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0.25가 되겠지? 0.25가 되고 거기다 4 곱하면 1이 되겠네. 그럼 이 t-7 t는 뭐가 돼? 71. 얘가 71kg인가 봐. 71kg 넘으면 0.40% 40% 안에 드는 거다. 71kg. 아니 그다음 마지막 어느 학교 200명 윗몸 일으키기 기록은 평균 30회 표준 편차가 10인 적용표를 따른대. 윗몸 일으키기 횟수가 14번째 이내에 되려면 윗몸 일으키기를 몇 번을 해야 되니? 한번 해보자. 평균이 30 표준 편차가 10이죠. 14번째 이내에 들어야 돼. 14번째라는 거는 몇 퍼센트 안에 들어야 돼? 14번째면 200분의 14니까 100분의 7 0.7% 0.07 그러니까 7% 안에 들어가야 되네. 여기가 0.07 7% 안에 들어야 돼. 7%. 그럼 이 변수가 뭔지를 구하는 거야. t라고 잡자. 그럼 표준화해 볼게. 0 변수가 t-30 나누기 10 이렇게 바꾸자. 얘가 0.07이야. 그러면 여기 면적은 몇인지 찾아보자. 여기 면적은 0.5에서 빼면 몇이니? 43? 0.43에 제일 가까운 거 찾으면 되겠다. 0.43에 제일 가까운 거 찾아보자. 0.43에 제일 가까운 거 4306이 제일 가깝지. 4306이 되려면 1.4 몇이야? 1.48? 1.48이네. 얘가 몇이라고? 1.48이라고. 1.48.
1.48이 되면 0.43에 제일 가까워져. 그럼 t-30은 14.8이 되는 거고 t는 몇이 되는 거야? 14. 뭐야? 34.8이 되는 거지. 근데 얘가 43에 조금 못 미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몇 회는 최소한 해야 돼. 몇 회라고 그랬잖아. 최소 몇 번 해야 되냐? 35번은 해야 되는 거지. 35번. 됐어? 아, 그럼 44네. 45번 해야겠다. 45번 하면 14번째 하면 됐네. 근데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아? 아니지 않았어? 문제 풀면서? 2번 문제 좀, 3번 문제 좀 이상하고 5번 문제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했어? 5번 문제도 그렇고 4번 문제는 사실 문제 될 건 없는데 사실 1번 문제도 조금 그래. 2번 문제도 문제 될 건 없고 1번, 3번, 5번 이상하다는 생각해본 적 없어? 풀면서? 뭔가? 1번, 3번, 5번이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봤어? 얘가 사실 이 1번, 3번, 5번은 실제 시험지도 이렇게 나와. 문제 될 건 없어. 근데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 왜 그러냐면 1번, 3번, 5번은 다 이상황을 변수다. 그치? 횟수인데 이상황을 변수지 이게 연속이 될 수는 없거든. 근데 왜 이게 연속으로 쳐서 문제를 풀 수도 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이항분포거든. 어떤 횟수라는 건 다 독립시행적으로 적용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횟수가 많이 커지잖아. 적당히 커지면 얘를 연속 확률 변수로 치부하고 문제 풀어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대. 이것도 증명 못해. 책에 그냥 알려져 있어. 이렇게 나와 있어.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상해도 얘는 이상확률 변수인데 왜 연속으로 풀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연속으로 풀어도 돼. 지장 없어. 알겠어요? 그리고 사실 조건이 있어. 나도 하도 오랜만에 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원래 대학교 원서책을 보면 이상 확률 변수가 연속 확률 변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거든. 근데 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잖아. 그럼 문제를 낼 수가 없는 거야, 사실상. 그러니까 그런 조건 같은 거는 궁금해하지 않아도 된다. 알겠죠? 그냥 이거 연속 확률 변수구나 하고 문제 풀어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지금 여기까지 하죠. 수고했고 가. 개념 시험은 다음 시간에 볼게. 한꺼번에.